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라고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22살? 네, 그 만으로 22살. 그럼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02년생이에요. 02년생?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본질을 좀 꿰뚫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같이 듣는 수강생 중에 저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저주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는 근데 다른 분들의 매출을 제가 다 몰라서 네네. 이유를 이렇게 피해 피해 가시네요. 나갔다. 예. 그러면 이걸 홍신님한테 아, 넘기겠습니다. 매출 다 아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네.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님의 스토리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라고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22살? 네, 그 만으로 22살. 그럼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02년생이에요. 02년생? 월드컵 못 봤습니다. 와 대박. 02년생. 몇 살 차이? 와 02년생 저거는. 그러면 진짜 저랑 이제 거의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20살. 와. 대박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온라인 셀링을 알았더라면. 근데 너무 궁금한 게 홍신님도 굉장히 어리신데 그때 이런 생각 못했죠? 네, 그냥 네. 대학교 다녔잖아요. 네, 좋은 기업 취직하려고. 그렇죠. 공부하고. 근데 그러면은 대학을 지원을 안 하신 거네요? 아니요, 저 대학교 3학년 이제 휴학하고 이제 4학년, 그러니까 4학년만 남았어요. 재학 지금 중. 재학 중이에요. 근데 휴학 중. 휴학 중? 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런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예고 출신이거든요. 예고 출신인데 거기 이제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돈을 벌어보자.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밖에 없겠더라고요. 고등학생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고. 거기는 진짜 솔직히 금수저분들이 많이 진짜 많아요. 다니시는데 네. 그걸 보고 난 내 힘으로 저렇게 돼야겠다. 네. 너무 진짜 그때부터 멋지네요. 마인드가 멋진데요? 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뭘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던가요? 일단 좋은 집, 어. 차 그리고 섬 네. 가지고 있는 친구도 섬? 있었고. 아니 고등학생인데 차를 가지고 있다고요? 부모님 명의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기사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진짜로? 네, 네. 섬도 있었다고. 네, 섬이요?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급이 다르네. 뭐 부자라길래 그 친구가 뭐가 있냐 부자는 뭐가 다르더니 섬이 있대요, 개인 섬. 아니 그 섬이 있을 정도면 그런 뭐 악기 그럼 그거는 막 진짜 몇 천만짜리겠네? 그쵸. 네, 그렇죠. 네. 얼마짜리 그때 쓰셨어요? 저는 800만 원짜리. 오! 와. 근데 악기가 원래 비쌉니다. 악기가. 맞아. 기타가. 부모님 등골.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자 그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첫 사업이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그 스토리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매 대행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이 어떻게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업 시작하셨나요? 아마존 FBA. 아마존 시작부터 빡센 거 하셨네.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거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때는 뭐 강의나 이런 걸 아예 몰랐고요. 네. 유튜브에 이제 뭐 사업, 뭐 부업 이런 걸 하다가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중에 이제 FBA가 왠지 모르겠는데 제 알고리즘에 묻어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묻으니까 이제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아마존 FBA가 뭐냐면 우리 쿠팡 창고에 물건 놓고 파는 것처럼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서 물건 떼다가 네, 맞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FBA를 네, 놓고 이게 FBA 아마존에서 파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구매 대행 형태로 팔 수도 있고 이런 FBA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쿠팡 로켓 그로스 같은 건데 근데 왜 망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네. 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네. 뭐 상품 말해도 되나요? 그때 네. 그때 장난감 활을 했었는데 장난감 활. 네, 인증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요. 네. 이제 그때 왜 했냐면 그 올림픽에서 양궁 아. 해가지고 올림픽 소싱. 네. 그거를 근데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천만 원. 총 2천만 원? 네. 몇 개를 판 거예요 천 거기? 개. 1,000개? 1,000개 이하로는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네. 이 배짱은 뭐야? 아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이제 롯데리아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자 예고를 다니다가 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바로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한 거예요? 바로 했습니다. 롯데리아 알바를? 어떻게 그렇게 음. 2,000원을 그렇게 투자할 수가 있지? 왠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네. 컸던 것 같습니다. 시급이 그러니까 최저시급 저희. 최저시급 롯데리아 그거 얼마예요? 그때 9천? 얼마요? 9천 얼마로 2천만 원 모았는데 뭔가 부모님이 좀 사업을 하세요 혹시? 아니 아버지 그냥 개발자시고 네. 어머니는 그냥 주부 아. 하십니다.
어디서 이 유전자가 나왔지? 근데 결국에는 안 팔려서 망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막 개정당하거나? 안 팔려서 망했어요. 안 팔려서? 그때는 광고 이런 시스템도 몰랐기 때문에 네. 광고를 하루에 1달러에서 뭐 많게는 5달러 이렇게 그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광고비 나간다는 게. 네. 그래서 잘 못해서. 진짜 어려운 거 하셨네. 자 그렇게 하다가 근데 망했는데 또 포기를 왜 안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포기를 안 했냐면은 왠지 온라인 비즈니스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오프라인 차려면 더 돈도 많이 들고 네. 하는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이제 그때 구매 대행을 알게 됐는데 이걸 계속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이 할 수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래서 또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구매 대행이구나. 네, 이게 구매 대행.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제 홍신님 수업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또 비용도 또 컸잖아요. 강의 비용이. 제가 근데 그 전에 반자동을 좀 배웠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금이 계속 모여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반자동 매출은 최고 얼마까지 찍었어요? 최고에 본 거는 이제 6천. 한 달에 6천? 네. 그럼 그거 계속 했어도 됐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수동으로 하나씩 올리는 거에 또 해보자고 마음이 바뀐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반자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가다가 너무 노가다지. 심하니까 노가다지. 이제 자, 그럼 그렇게 하다가 네. 이제 하나씩 올리는 수동을 배워가지고 네.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해보니까. 돈 벌리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돈 벌리는 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빨리 오고. 반응이 빨리 오지. 진짜 빨리 오고. 진짜 빨리 오죠. 그리고 제가 크고 비싸고 무거운 풍우비 상품을 하는데 네. 한 건 한 건 팔릴 때마다 단가가 막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루에 몇 개만 팔려도. 그럼 여기서 구매 대행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반자동이든 뭐든. 그쵸. 근데 수동은 진짜 빨리. 네, 진짜 바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또 사천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평일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고. 4천 3천. 그러니까 잘해서만 그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노하우를 한번 물어볼 텐데 제가 또 들은 게 있어요. 갑자기 수동으로 몇 개를 팔아보더니 나는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3천만 원을 가져왔다. 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딱 올려보고 네. 판매되고 이건 되겠다 싶어요. 되겠다? 너무 반응이 빨리 오니까. 그게 몇 개 만에 몇 개 올렸는데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9개 올렸거든요. 9개. 네, 그거 올리고 거의 올리고 이틀 후에 팔렸는데 바로 네. 매출이 너무 빨리 느는 거예요. 그거 올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일할 맛도 나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네. 3천만 원을 쓰면은 네. 100개의 상품을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3천만 원을 쓰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기준으로 광고비랑 다 해서 3천만 원을 쓰면은 네. 100개 올렸을 때 네. 그래도 홍신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천만 원.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처음에 너무 좀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무슨 스토리가 안 한다고? 네, 안 하고 집에 네. 좀 빨리 간다고 저는 알았던 거예요.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갔어요 네, 집에?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딱 와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저희가 진행 시트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10개 다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올린 거로. 그래서 대표님 장난치지 말라고. 여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 동그라미 치냐. 일주일 만에 다 한 거예요. 와. 돌아가서.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확실히 1등은 다르네. 네.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계속 그 준비를 했던 거네요. 그쵸, 빨리 올리라고 그쵸. 하니까. 그쵸. 혼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면담도가 됐습니다. 진짜. 네. 스시집 가가지고. 스시집 가서 네. 아유. 집 간다고 하니까 네. 잡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진실이긴 한데 네. 진짜 변명처럼 들려서 어이없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 때도 그랬는데 강의실에만 있으면 한 3-4시간만 넘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왠지 사무실에서.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강의실에서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막 엄청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다 한 거죠. 야, 10개를 한 번에 올렸더니 그게 이제 주문이 쭉쭉쭉 그때부터 나고 이거다 생각한 거죠. 네. 지금은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상품이? 지금 한 36 오늘까지 다 해서 36개인데 매출이 지금 거의 6천이면은 야, 이거 100개 채우면은 진짜 홍신님 매출 따라가겠네. 홍신님 매출 지금 얼마죠? 저 월에 2억 3천에서 4천 사이. 이거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될 것 같아요? 홍신님이 도와준다면? 네. 여러분 지금 둘이 매출이 합치면은 지금 거의 3억입니다. 와. 근데 강의 그렇게 들어보시니까 그 홍신님의 강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이렇게 매출이 잘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홍신님은 일단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수강생을 위하는 진심이고 노하우가 네. 너무 좋으신 거. 네. 카리스마 진짜 처음에. 카리스마. 네.
놀랐어요. 오, 작은 거인?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네. 컨설팅 진짜 하루 종일 하시는데 네.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안 피곤하세요? 이렇게. 네. 근데 항상 안 피곤하다고. 컨설팅 해주면 뭐 어떤 걸 해줘요? 이 상품 올리지 마라, 저 상품 올리지 마라 이런 거? 네, 그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하나 다 봐주세요. 집에 일찍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죽는다. 네. 아니 근데 10개 상품 이제 봐주셨나요? 아니면 혼자 스스로 찾아왔나요? 다 봐주세요. 다 봐요. 아 10개 상품은 네, 다 확실히. 근데 저도 놀란 게 진짜 지금은 되게 살아나셨는데 그때는 진짜 되게 안 좋으셨는데도 얼굴 색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저 뭐 했는데 진짜 그거 집에 안 가시고 막 다 봐주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한 이틀을 잤어요. 끝나고 이틀 네. 갔어요? 어떻게 근데 그때도 되게 즐겁게 하셨잖아요. 재밌었어요. 그 컨설팅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네. 어, 왜냐면 진짜. 다들 반응이 다 나시니까 구매 대행으로. 아 반응이 나니까 네. 구매 대행이 되니까 그쵸. 그치 매출이 나면은 네. 가르치는 사람은 신나죠. 그쵸. 소싱 관련 노하우 공유 좀 부탁드린대요. 저는 반자동에서 팔렸던 거를 조금 네. 이렇게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 아 네. 좋다, 좋다. 데이터가 있네. 근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좀그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다르지. 달라요.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자동 프로그램이 곧 출시가 됩니다. 네. 또 홍신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들어간 반자동. 반자동 프로그램 이름도 나왔어요. 뭔가 살짝 이름 소개해 주세요. 셀버스. 왜? 왜 웃으세요? 왜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버스 태워줄게. 셀러들 버스 아. 태워줄게.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AI가 적용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한 반자동. 반자동 겁나 노가다잖아요. 맞죠? 완전 노가다죠. 그 노가다를 줄어든 셀버스. 버스 타실 겁니까? 네, 네. 베리순. 네.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본질을 좀 꿰뚫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많이 해서라고 봅니다.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는 너니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백날 평범하다고 얘기해도 네. 왜 너는 이제 평범하지 않아. 진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농담이고 제가 되게 평범한데 하나 잘하고 있는 건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많이 하는 거 아 맞죠. 대량 우리는 알잖아요. 대량만이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유튜브도 되든 안 되든 그냥 지금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다. 저는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많이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만짜리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미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를 올리는 거죠. 유튜브도 이게 통하는 공식이고 판매도 통하는 공식이고 그래서 판매가 잘 되는 이유는 많이 올리니까 그래요. 원래 그리고 수동을 한 달 반 만에 36개 올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잖아요. 이 중에서 6개밖에 안 팔린대.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리는 걸 수도 있는데 많이 올리니까 그 중에 판매가 많이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근데 구매 대행이 좋은 점은 여러 개를 올리면은 주문은 들어온다. 그쵸. 그게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막 이렇게 노력만 한다고 돈을 막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가 저는 맞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해요. 같이 듣는 수강생 중에 저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저주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는 근데 다른 분들의 매출을 제가 다 몰라서 네네. 이유를 이렇게 피해 피해 나가네요. 나간다. 예. 그러면 이걸 홍신님한테 아 넘기겠습니다. 매출 다 아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네.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올리셔서 그래요. 사정이 많죠. 네. 근데 곧 올라간다. 곧 올라간다? 네. 아, 오케이. 저주하신 분들은 많이 안 올렸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저주하신 분들 중에 목표 달성 못하신 분들 아직 뭐 한 달 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한번 공개해 주시죠.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 수강생분들한테 매출 집계를 다 받아가지고 근데 다 오진 않았어요. 36분? 36명? 31분이 지금 31분이 이제 답변 주셨는데 제출을 하셨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넘는 분이 몇 분인지만 한번 네. 세주세요. 여기 1,000만 오케이. 원 분이 한 분, 1,000만 원, 1,4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6,000만 원 본인, 4,000만 원, 2,000만 원, 2,400, 1,000, 1,000, 1,000, 그다음에 1,000, 1,000 나머지도 700, 600, 180, 500. 와. 1,200. 네. 31명 중에 16분이 16분이 1,000만 원이 넘은 네, 거죠. 1,000만 원 넘이서. 30 매출 집계를 준. 이 수치 놀랍지 1등.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1등이에요. 와, 저는 솔직히 아무리 홍신님이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붙어서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솔직히 확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아까 4천도 몇 명 보이고 네. 5천도 있었고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놀랐습니다. 다들 돈은 벌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목표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재능이죠.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실천력이. 그게 실천력이 저도 실천은 잘한 것 같아요. 실천은 잘한 것 같아요. 실천. 그게 재능이라면 재능인 것 같아요.
꾸준한 실천. 실천. 쟤는 실천 잘했잖아요. 실천 왕이죠. 좀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구매 대행을 하면 안 되나? 사업을 하면 안 되나? 근데 그게 환경이 바꿔주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진짜 영향이 큰 진짜 것 영향 같아요. 크죠? 네. 저는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아 맞습니다. 네, 그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냥 혼자는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강의 들으러 오라는 거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강의팔이랑 연결시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스터디를 하든 잘하는 사람이랑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서관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좋은 분은 어떻게 옆에다 두냐 했더니 네. 서관님이 네가 좋은 분이 돼야 된다. 그렇지. 계속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네. 좋은 분이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쓰는 건데 그분한테 이득을 줘요 먼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이득을 줘. 그거는 그분이 저를 유튜브를 출연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 강의를 돈 내고 듣는다거나 그래서 옆에 이제 살금살금 다가가죠. 살금살금 다가가서 또 도와줄 게 뭐 있냐, 내가 뭐 해줄 거 없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랑 친해지고 이제 그분과 같은 환경에 있으려고 하죠. 아, 자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매출 났을 때? 궁금하다. 근데 너무 빨리 많이 나가지고 네, 3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의 3배.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게 할 안정되게 하는 매출 3배? 그럼 매출이 나는 마음의 안정을 그러면 네. 6천 정도 나오려면은 1억 8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야, 안 좋다. 아 지금 또 매출 너무 빨리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 네, 빨리 여러분 나가네. 매출이 빨리 나면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고 매출이 천천히 나면은 얼마 갖고 시작했다 그랬죠? 40만 원? 이걸 부업으로 한다면 수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직장인인데 짧은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수동으로 하면은 한 달이면은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냥 부업 정도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벌고 싶냐가 문제예요. 그냥 뭐 100만 원 벌고 싶다면은 그냥 뭐 한 넉넉 잡아 한 3-4달이면은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상을 부업으로 바란다면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직원을 쓸 거 아니면은. 그래서 이게 수익하는 무조건 된다. 근데 내가 얼마를 벌고 싶으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 투잡으로 가능한가요? 열정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말반은 다 투잡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분들도 뭐 매출이 잘 나시니까 투잡으로 가능합니다. 그때 일을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시간에 딱 얼마 한정됐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때 롯데리아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롯데리아가 오전에 학교 갔다가 네. 오후에 5시부터 롯데리아 하고 네. 11시에 집에 와서 네. 4시까지 또 하고 업로드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럴 때 진짜 엄청난 효율이 나와요. 네. 제가 보니까. 절박함. 네, 저는 지금 효율이 안 나와요. 이따 그냥 한번 했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우나 한번 갈까? 그때 3시쯤에 사우나 한번 가서 근데 뭐 생각은 계속 하고 있죠. 오늘 라이브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직장 다닐 때가 제일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주말반 대표님들은 진짜 투잡이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공개하고 40명씩 이렇게 딱 저는 초대량 때도 그랬어요. 초대량 강의는 안 들으셨죠? 네, 안 들었습니다. 초대량 지금 제가 남아있는 분들 보니까 한 70명 남아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분은 지금 매출 잘 납니다. 그때도 이제 매출 공개했고 지금도 매출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자꾸 끝물이래 자꾸.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끝물인지 맞는지. 끝물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은 계속 나오고 크고 무겁고 비싼 거는 국내에서 잘 못 다뤄요. 로켓에서 안 되니까. 몇 년째 끝물이야 대체. 오히려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그냥 돈 벌고 싶으면은 이 길이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다 자기 거 하면 돈 된다 돈 된다. 강의를 파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블로그 하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 뭐 로켓 크루스 파는 사람, 강의 파는 사람 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지금 9월에 시작했는데 몇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은 지금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해도 된다고 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반자동도 그렇고 대량 프로그램도 그렇고 초대량도 그렇고 아니 저는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보잖아요. 매출이 몇 억이 나는지. 그래서 끝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로만 하면 이제 자꾸 신뢰를 못 하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 모셔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긴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될까요? 아래 댓글에 초보를 위한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와서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버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총 5탄으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컨셉입니다. 그래서 1탄은 반자동, 2탄은 대량, 3탄은 수동, 4탄은 구매대행 소싱, 5탄은 상세 페이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이렇게 총 5개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탄 반자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대행 전자책 이제 사서 보지 마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대행 반자동이란 뭘까요? 구매대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반자동이 뭘까?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구매대행 반자동이란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상품을 한 개씩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에 오픈마켓들,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UF 등에 업로딩을 해서 매출을 내는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완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동이 뭔지. 자, 이렇게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탭에 와서 상품 수집을 하고 구매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에서 드레스가 잘 팔려서 드레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드레스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반자동의 경우 개별 상품으로 수집을 해요. 제가 아까 한 개씩 수집해서 편집하고 각 마켓에 업로드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품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집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했죠? 네, 정보를 수정하고 우선 썸네일부터 보는 겁니다. 네, 썸네일 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메인 썸네일이 텍스트가 있어요. 네, 이런 텍스트를 싫어하는 오픈마켓이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노출이 잘 안 돼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와, 아예 눕기를 딴 사진이 있네요. 이 눕기 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제품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제품명 보니까 2023년 임산부 드레스, 중간 길이 할로우 드레스, 느슨한 요정 임산부 드레스. 이게 한국인 감성과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쉬폰 드레스, 예, 그리고 임산부 드레스, 예,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잘 넣어줍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말이죠. 각 마켓에 일괄 적용을 해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을 하나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마켓에 올린다고요. 보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연동이 돼 있고 여기에 다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켓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내려면 노출을 더 많이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의 판매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정책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요. 이것까지 건드리면 반자동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 내에서 움직여주는 거고요. 여기 재고, 이런 배송 타입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수정해 놓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반자동은 이 옵션명은 수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옵션명이 C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아나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블링블링 하얀색 드레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반자동에서 옵션명을 바꿔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에 묶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옵션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옵션명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가 들어가 있으면 중국어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보고 그냥 아예 과감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편집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편집을 하고 그리고 검색어 태그라고도 하는데 이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 마켓 연동을 해주는 게 이게 반자동입니다. 너무 디테일한가요? 이렇게 상품 하나를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상세 페이지 수정 후 마켓에 연동하는 거
이게 반자동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반자동 방식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매대행 반자동의 장단점입니다. 반자동 방식의 첫 번째 장점은 스마트 스토어 노출 로직에 맞춰서 노출 점수를 얻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 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올렸을 때 사람들 눈에, 소비자 눈에 노출이 돼야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각 마켓마다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되는지 그런 점수를 쌓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등록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점수를 신경을 못 써요. 나중에 대량 등록 방식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신경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자동 정도는 이런 걸 신경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 노출 로직이란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길이, 썸네일 정책, 태그, 속성값 정도의 내용은 맞춰서 노출 점수를 얻어서 상단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안 하고 올리는 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각 마켓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올릴 때는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도록 제가 아까 바꿨던 것처럼 옵션명과 썸네일을 변경해서 올리기 때문에 쿠팡에서 또 매출을 내는데 용이합니다. 대량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템 위너가 많이 묶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상품을 한 개씩 확인하고 올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적습니다. 이번엔 단점인데요. 아무래도 대량 등록보다 상품을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상품 노출 수가 적어서 매출을 내는데 대량 등록보다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자동할 때 더 어떻게든 점수를 얻어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수동 등록에 비해서 상세 페이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이나 대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설득력이 필요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나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올려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반자동은 굉장히 애매해요. 매출 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수동이 매출을 제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랑 유입이랑 설득력을 다 높여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팔릴 만한 자리를 보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량입니다. 사업자를 많이 늘려서 대량 등록을 하면은 반자동보다 매출은 정말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반자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각 방식마다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 방식은 누가 하면 좋냐? 지재권 침해를 피하면서 꾸준히 상품을 등록해 매출을 내고 싶은 초보분들이 시도하기 적당한 판매 방법입니다. 부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 뭔가 수동을 할 때는 좀 마케팅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투자 비용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량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말고 나는 그냥 꾸준하게 내 시간을 써서 매출을 내보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구매대행 반자동 매출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5가지로 추려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전자책은 단언코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자동 최적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퍼센티 쿠데 윈들리를 추천해요.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제 프로그램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퍼센티 쿠데 윈들리를 추천드리는데 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모 버전 한 번씩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동은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쿠데 대표님을 알기 때문에 쿠데 살짝 손 한번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 소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공부를 하냐? 제가 셀러라이프를 활용하라고 했죠. 여기 셀러라이프를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 소싱을 보세요. 여기에 카테고리 소싱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뭐 디지털 가전, 네, 뭐 계절 가전, 뭐 가습기 이렇게 딱 검색을 해봤을 때, 네, 이 검색을 한 거를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엑셀로 다운을 받았다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상품 비율들이 있습니다. 네, 쿠팡에도 해외 상품 비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초보고 나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상품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샤오미 미지아, 무중력 물방울. 무중력 물방울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해외 배송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팡에다가 무중력 물방울이라고 쳐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중력 물방울 이런 것들이 구매 대행으로 보니까 팔리잖아요? 이거 구매 대행이잖아요? 어떻게 아냐? 배송 일자가 늦잖아요. 이런 게 팔리는구나. 뚱냥이닷컴이라는 구매 대행 업자가 팔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팔리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각 플랫폼별 상위 노출 방법입니다. 반자동 할 때는 이걸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개씩 두 개씩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마트 스토어의 최신성 점수, 그리고 쿠팡에도 최신성 점수가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명, 카테고리, 그리고 속성값, 태그, 요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데 G마켓에 광고 세트를 건드려 주시면 G마켓 옥션에서는 더 노출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노출을 위한 키워드 선정. 이 반자동에 당연히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으면 되는데 이것들은 반자동이기 때문에 대량보다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초보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량은 키워드를 많이 못 넣습니다. 반자동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대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수집한 다음에 여기에서 일괄 상품명 변경을 합니다. 일괄 상품명 변경을 하면 저는 아까 이제 키워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열심히 키워드 이렇게 써서 각 마켓마다 업로드를 했는데 대량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 상품들이 중복 상품으로 걸려서 우리가 마켓이 정지당할 수 있어요. 제품명이 중복으로 올라가면 그걸 중복 상품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을 할 때는 키워드 뭐 A, B, C라는 거를 여기다가 앞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뒤에는 좀 남겨놔요. 중복 상품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이 모든 키워드를 풀로 못 쓰는 거죠. 이 뒤에 중복 상품이 안 되게 상품명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반자동은 그럴 걱정이 없잖아요. 한 개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꽉꽉꽉꽉 채워서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상품 키워드는 어떻게 찾나요? 그것은 구매 대행 소싱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의 밸런스인데요. 반자동이 대량과 수동의 중간적 성격을 띈 되게 애매한 판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정을 많이 하면 업로드가 늦고요. 또 너무 수정을 안 하면 그럼 대량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더 애매해져요. 그래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반자동 포인트는 이 제품을 수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품 정보 수정을 누른 다음에 자, 썸네일, 아까 말씀드렸던 썸네일을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텍스트가 안 들어간 게 좋은데 텍스트가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이미지 편집을 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네. 이미지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네. 메인 이미지를 이걸로 바꾸면 텍스트가 안 들어가겠죠. 제가 이거 왜 한다 그랬죠? 스마트 스토어 페널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상품명 바꿔줘야겠죠. 네, 상품 바꿔주고 일괄 적용해서 저장해 주고요. 바꿔주고요. 키워드 검색어 다 넣어줍니다. 네, 다 넣어줘요. 그리고 키워드가 많다, 쓸 게 없다 그러면 비슷한 제품 수집해가지고 거기다 키워드 다 넣어줍니다. 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1개에서 5개 정도 올려주면 좋아요. 키워드를 다 써야 되니까. 옵션명도 제가 바꿔주라 그랬죠. 예, 배터리 미포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 초강력 배터리 작은 것 1개. 예, 뭐 소용량 1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했죠. 그리고 썸네일을 딱 봐주는데 썸네일 뭐 영문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반자동 밸런스입니다. 네, 여기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이제 조만간 저희 프로그램에는 속성값 넣는 거랑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속성값이 지금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고 스마트 스토어 가서 상품 수정한 다음에 거기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정과 업로드의 밸런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능하면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어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정말 열심히 하자. 그게 또 매출 상승의 포인트고요. 구매 대행 반자동의 한계는 뭘까? 이 3가지인데요.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입니다.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뭐가 팔리는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한계를 돌파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아마 되게 모르실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팔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책에는 안 나와요. 셀러라이프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이 뭔지 소싱할 수가 있는데요. 셀러 파인더랑 셀러 스카우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셀러 파인더는 이 해외 배송 상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 네이버 해외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쉬폰 드레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해외 배송으로 한 상품들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일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팔렸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럴 때는 네, 여기 보시면 셀러 스카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셀러 스카우터라는 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인기도 순위 이게 최근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걸 보면 아, 요게 최근에 팔린 거구나. 그리고 여기 판매 정보를 보면 아, 이게 뭐 일주일에 17건 정도 팔리는구나. 뭐 대략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아, 최근에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리는구나. 이걸 또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소싱 능력 차이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꾸준함에 대한 한계인데요. 보통 이것 때문에 반자동을 많이 포기하세요. 반자동 하시다가 대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켜보면 정말 오래 못해요. 매출이 안 나는 거를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노출이 되고 매출이 나는 구조니까. 근데 이거를 인간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고 자영업이잖아요. 김밥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김밥 만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영업에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꾸준하면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거죠. 아니 맨날 김밥 말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떡볶이 만들고 맨날 피자 만들고 정말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함에 대한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상품이 많아졌을 때 관리가 어렵죠.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면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면 말이죠. 업데이트도 계속 해줄 수가 있고 요즘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되죠. 자, 그럼 구매 대행의 반자동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팔린 것을 더 잘 팔리게
상세 페이지 보강 작업 및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매출이 났지만 이제는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강해줘야 되는지는 3탄 수동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대략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넘으면 마진으로 따지면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상품 등록 위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자 계속 만들고 이거 누가 하죠? 이거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통 많이 하죠. 직원분들이 하잖아요. 사장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장분들이 하는 경우는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게 매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300 정도 벌면 반자동으로 매달 나가는 거는 뭐 끽해봤자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250만 원이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써도 됩니다. 상품 등록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매출, 반자동의 한계를 넘고 싶으면 위임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자동이 뭔지, 반자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매출이 잘 나는지,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반자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알아봤는데요. 막상 시작하려니까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죠? 바로 다음 영상 보시죠.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소신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 더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통신 판매업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 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479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똑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 일자와 계약 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love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